서민경제에 안 좋은 경고음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연체율이 6.55%였는데 올해 1분기는 이게 뭐 7, 8%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카드사 연체율도 뭐 5년 새 최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위험한 수준입니까? 사실은 장기 평균하고 비교해서 이 수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것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6.55%인데요. 이런 이제 연체율이 상승한 부분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연체율이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이제 6.94%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 업권을 통틀어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겁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끝이 아니라 올해 지금 1분기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굉장히 급격하게 화랑으로 이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동안 진행되어 있거나 아니면 첫 삽도 뜨지 못한 그런 PF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런 이제 부동산 PF의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 부실화가 저축은행에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PF 대출 연체 우려가 지금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 개선 부분은 좀 없습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부동산 PF가 이제 부실화되면 이것들을 이제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과정에서 정부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예. 일단 이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금융당국이 이 부동산 PF 부실화된 그런 채권들을 정리하는 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경매나 공매 같은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한 가지 이제 지원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아직까지는 기초 체력이 탄탄한데 이제 향후 더 발생할 부실에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준비금을 더 많이 쌓도록 유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금융당국에서 언제든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조금 더 큰 이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감독이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도 금융당국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제도나 역할들이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면서 네. 어떤 부실 징후라든 것이 그 위기나 이런 것을 전이될 가능성이 보일 때 신속하게 이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금융당국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으면서 그런 당시와 같은 상황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그때와 비교해서는 저축은행이 상당히 좀 우량하다고 해야 될까요?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